전세 가격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이 불안한 우려가 있다?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언론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진짜.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첫날 강남 집주인도 매수자도 멘붕 상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23일부터 토지거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에는 부동산 매매 문의가 뚝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날까지는 계속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그날 발표되고 그 다음날까지 엄청나게 바빴다가 문의가 엄청나게 바빴다가 뚝 끊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그래요. 앞으로 1년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주택을 살 경우 2년간 직접 사다 입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에 집을 살려면 현찰로 사야 되고 2년간 입주해야 되니까 당분간 거래가 확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 집주인들은 멘붕 상태라면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전화 문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게 된 사람 중에는 종부세를 걱정하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세금 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수요자들의 걱정도 커졌다고 얘기를 해요. 주택 매매가 어렵게 되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좋은 학군과 편의시설 갖춘 잠실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벌써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실동이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매가 막히고 전세로 물려앉으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들과 함께 인근 시세들 이렇게 나오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련돼서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부분이 문의가 제일 많았대요. 이것도 과연 실입주를 해야 되냐, 실제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거래는, 매매 거래는 줄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이 지역은 갭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여러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용 자체를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지금 거래가 안 돼서 엄청 힘들다고 하고요. 문의는 엄청나게 많대요. 그렇지. 근데 이게 돈 안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근데 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돈 되는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뭐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팔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토지 거래 허가 엄청나게 무섭게 발표가 돼서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진짜. 네. 당분간 또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야. 뭐든 다 묻혀. 어쩔 수 없는 잘 모르겠어. 임대 가격 불안은. 근데 거래가 일단 이렇게 묶였다는 게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아파트도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는 거는 진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렇죠, 거래 규제잖아요. 그렇죠. 좀 당혹스럽긴 할 거고, 매도를 생각했던 분들이나 매수를 생각했던 분들은 어차피 실거주할 생각이었으니까 상관없다 할 수 있는데, 매물이 갑자기 일단 매도자들이 아니다, 팔 수는 있겠구나, 팔 수는 있죠. 팔 수는 있구나. 네. 매도자들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실수요만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매도자들은 그냥 팔고, 매수자들은 가수요가 바로 입주할 사람 아니고서는 가수요가 딱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어쨌든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줄까 실제로? 일단은 지금 사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문의가 딱 끊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끊기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왜? 네. 규제가 나왔잖아. 망치로 이놈 시끼들 두들기려고, 여기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땅 두들기려고 거기만 패는 규제를 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봐야지. 왜?
효과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싸지면 사야지. 매도자들 니들 좀 싸게 내놓으면 그 금액에 나는 실수요니까 그때 살래. 정부가 맞춰서 알아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규제를 내줬구나.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매도자 호가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쩌지. 왜냐하면 나는 자금 출처 준비 어차피 여기 매수하려면 자금 조달 증빙까지 다 맞춰놓고 준비된 매수자만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수요자 전세 끼고 사놓으려고 했던 가수요 경쟁자들은 사라졌어. 이놈들은 어차피 못 사. 살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 말고 몇 명밖에 없어. 그럼 이제 물건들이야 팔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 나는 사줄 마음이 있어. 좀 가격 좀 매력 있게 내놔봐. 라고 기다릴 텐데 이제 안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누가 불안해질까? 지금 사실 매수자가 불안할 이유는 없는데 이제 매수자가 불안해질 여건은 이런 거죠. 임대인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막 그렇게 두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짜증나. 두려워. 아직 공포스러운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아무튼 아끼고 절약해가면서 돈을 모아서 세금을 낼 준비를 계속 차곡차곡 하고 있죠. 예, 금융비용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올리면 세금 많이 내야 되면 세 많이 올리면 되지. 그리고 자꾸 아까도 나한테 계속 물어보지만 전세 가격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이 불안한 우려가 있다? 언론에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야.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면 좋지. 나야 돈을 받으면 되니까. 전세 가격 자꾸 불안을 조장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진짜 불안해지면 전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임대인은 다주택자의 경우에 임대인은 월세를 올려받든가 전세보증금 올려받든가 하면 그렇죠. 그 늘어난 수익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좀 안심이 되잖아. 일단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받아서... 사실 이제 이 동네 그래서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망치를 뚫긴 지역의 매수자들의 공포는 언제 나오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임대인들이 이놈 새끼들 좀 싸게 팔면 팔라 그랬는데 안 파는구나. 예를 들어서 전세가 10억이었고 매가가 18억, 19억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21억 고가 찍고 다시 17억, 16억. 내가 17억, 18억에 안 샀는데 이게 한 15억, 16억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혜택 후반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10억 전세가 갑자기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매도자들은 나 전세로금 올려받아서 2, 3억 주머니 현금 더 들어왔으니까 종부세도 좀 한 몇 년 낼 돈은 주머니에 챙겨졌고 이 있는 돈으로 좀 어떻게든 나는 뭐 딴 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포지션이 넓어지잖아요. 굳이 전세 많이 올려받았는데 또는 2, 3억 올라간 금액만큼을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았어. 그럼 이제 또 임대인 입장에서 안심이 되잖아. 그냥 그렇죠. 지금 파느니 그냥 이렇게 뭐 또 이런 상황에 임대 가격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올리면서 좀 있어 볼래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이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자가 불안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불안한 게 앞으로 매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거냐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결과가 드러날 것이냐는 좀 봐야겠죠. 지금 뭐 눈치 작전 중이니까. 눈치 작전이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끝날까? 글쎄. 네, 조금 방향성 왜냐하면 저 임대 가격이 뭐 3억, 4억, 4억, 5억이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올라면 안 해도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내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런 외부 충격 등에 따라서 이슈가 많을 만한 그런 해이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임대 가격 변화가 많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뭐 12, 16 대책 나오고도 눈치 작전 엄청나게 했죠. 특히 15억 초과 대출 금지 하고 나서 와 현금 들고 사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사실 많이 나왔고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지방에서 현금 들고 와가지고 샀죠. 그때 이제 금매 잡은 사람이 위너.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발표된 게 뭐냐면 그렇게도 하지 말고 들어 살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지방의 수요를 탁 차단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요. 지방과 수요를. 서울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목동 집 팔고 들고 있던 분들이 잠시나 강남권, 그 실제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거잖아요. 별별사에서. 그렇게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껴놓고 일단 좀 사놓고 나중에 그런 수요도 이제 차단. 들어와서 당장 와서 거주할 사람 아니면 못 사는 걸로. 그래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당장이면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